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DB 하이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오늘 많이 올랐죠? 그런데 제가 어제 날짜였습니다. 9월 15일, 9월 15일 날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이 공시 내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풍문 또는 보도, 이 교환사채 발행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시 보면서 이 회사의 이 교환사채 공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가 되었을까? 그리고 저는 이 공시를 보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투자 결과가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에서 어떤 투자 기회와 포인트가 좀 있었을까? 우선은 교환사채 공시를 제가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나 주주배정 유상증자, 그래서 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회사가 무엇을 할 거냐,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환사채를 더 선호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주가 발행이 안 됩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전환 청구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1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전환사채 전환 가격이 5천 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5천 원의 전환가로 주가가 1만 원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신주가 발행이 됩니다. 신주.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그런데 교환사채는 신주가 발행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리고 신주이수권부사채, 유상증자 이 공통점이 다 신주 발행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PER이라는 지표, PER이라는 지표가 인식이 좋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좋지 못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무조건 높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PER을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지표 하나가 바로 EPS죠. EPS. Earnings per Shares라고 해가지고요.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한 주당 그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벌었느냐, 주당 이익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PER이라는 것은 이 주당 이익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몇 배냐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당 이익이 이 PER 계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신주 발행도 여기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기업이 100주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00주.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 총 100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기업이 매년 이 100만 원을 벌어들입니다. 당기순이익으로. 그렇게 되면은 한 주당 얼마씩 버는 거죠? 한 주당 1만 원씩. 1만 원씩 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EPS죠. EPS고 여기에서 이제 기업의 주가가 얼마냐? 그래서 주가를 EPS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PER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만 원 대비해 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PER은 10배짜리네. 그래서 시장에서 10배의 멀티플을 적용받아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구나.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100주를 발행했던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했어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식이 100주가 더 추가적으로 발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예전에 이익이 이제 100만 원이었었는데 100주가 더 발행이 된 거죠. 그럼 주당 이익이 얼마인가요? 이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5천 원. 5천 원이 되는 거고 그 기업의 시장의 주가가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PER이 20배가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늘어나 가지고 그 기업이 앞으로 이 조달한 돈을 바탕으로 이익이 2배 이상 더 늘어날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게 주가가 시장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익은 그대로인데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수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바로 주주의 가치 희석.
주식의 가치 희석 효과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주인 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신주가 발행이 되는데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이 안 돼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을 이 채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거고 채권을 팔았으니까 투자자가 있을 거고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현금을 집어넣겠죠. 그리고 회사는 이 조달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기업의 이익이 더 늘어나게 될 수가 있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 회사 주식을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 시장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 공시의 영향도 상당히 컸었다. 그래서 이 교환사채 발행 첫 번째로 전환사채나 신주인 수권부사채 그리고 유상증자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과는 신주가 발행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선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약에 주가를 더 이제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 이걸 소각을 해버리면은 훨씬 더 좋은데 시장에서 이것도 그렇게 크게 이 호재라고 받아들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요, 이 회사의 어떤 성장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환사채 발행을 했다라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뭐 채무 상환을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다 무엇으로 쓸 것이냐? 시설 자금으로 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55억 규모.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더 늘린다라는 것이고 설비 투자 늘린다라는 것은 바로 미래 매출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환사채다 보니까 채권이에요. 채권이라서 이자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표면이자 만기이자 다 0%입니다. 그러면은 채권인데 0%짜리 채권에 투자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데 0%짜리 채권 그리고 이게 교환사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교환 청구를 하고 시장에 매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매매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가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6,562원. 그리고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리픽싱 조항 자체가 없거든요. 주가 빠지면은 빠지는 주가에 따라서 조정해 준다 이런 조항 자체가 없어요. 전환사채는 대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의 단가는 이렇게 56,562원이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환 대상이 중요해요. 예전에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담보로 교환사채 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한 2020년도쯤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발행했는데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어떤 주가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냐? 교환의 대상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렇게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이렇게 이 교환의 대상이 혹시라도 자회사인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월이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HD 현대중공업. 이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곳이 최대 주주였던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 대상을 봤을 때는 HD 현대중공업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의 대상은 여러분들 꼭 참고를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조기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들이 이 채권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 교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원금 돌려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24개월이 되는 2027년 9월 23일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 다시 말해서 납입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지나잖아요. 그때 이후로도 교환 가격보다 주가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교환 청구 안 하겠죠. 그리고 원금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안전장치를 달고 들어온다.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기업 정보를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투자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투자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전환사채 공시 나오고 뭐 교환사채 공시 나오고 이렇게 자본 조달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 투자 대상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신뢰성 있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민법상 투자조합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작전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전환사채 발행할 때 많이 그럽니다. 그럴 때는 이걸 거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투자자들 있죠? 다 운용사들입니다. 그래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NH 해지 자산운용, 라이언 자산운용, 인피니티 글로벌 자산운용. 그래서 펀드 만들어 가지고 사모펀드, 사모투자 합자회사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같은 경우도 기재를 해놨죠. 시설 자금인데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건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캐파 증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기업이 최소한 무슨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상황일 때 수익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 포인트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공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잘 아시죠? 2차 전지에서 양극재 판매 가격 높아지게 되면은 기업의 매출 늘어나잖아요. 매출 늘어나고 늘어나는 매출에 따라서 이익도 수반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양극재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의 추세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뭐가 이제 또 영향을 주나 수요가 견인한 어떤 리튬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판매량이죠.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리튬 수요 늘어나고 리튬 수요 늘어나면서 이제 양극재 판매 가격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레깅 효과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이 같이 동반해서 늘어나게 될 수 있는 판매량과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의 변화에 따른 그런 이익의 포인트 메이저 팩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운드리 쪽에서 그리고 아날로그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더 체크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전에 이런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발행한 적 없나?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교환사채 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 공시 이런 것들 나올 때 그 이전에 주식 관련된 사채 발행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발행했던 채권이 없다라는 것이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버행 이슈가 그래도 없구나, 대량으로 매도되어서 나올 그런 물량들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도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교환사채 공시를 통해서 우선은 자금 사용 목적 같은 경우는 회사의 미래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공시다.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경우도 0%라서 이거는 주가 차익 목적이다. 그리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이다. 주가 차익 목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 리포트들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캐파 증설한 부분에 있어서 목표가 수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포인트들도 좀 봐야 돼요. 그 이전에 이제 목표 주가라고 하면은 5만 원 후반대 정도, 그다음에 6만 원 초반대 정도. 대부분 증권사 의견이 그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2분기 이후부터 공장 가동률 95% 이상 돌아간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캐파가 더 늘어난다. 그리고 생산할 능력이 더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신주도 발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미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시를 바탕으로 제가 코멘트를 해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가가 11%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하시면서 제가
공식 포착으로 잡아들인 종목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제가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들은 다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쳐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무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톡톡 상담 있거든요. 톡톡 상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구독 관련해서 문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자민의 공식 포착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서 글을 올려요.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휘발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카테고리화해서 저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 어땠나요? 하루에 장을 마감하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의 공시 무엇이 나왔었는지. 그래서 DB하이텍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매수 의견 드린다라고 해서 실제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벤자민 데일리라고 해가지고 계속 올려드리는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 종목들 여기에 있어서 주요 이슈 있으면은 제가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오늘의 투자 액션. 그래서 오늘은 비중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투자 의견을 내고 그래서 비중 조절했다라는 것은 수익 난 부분에 조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으로 이제 제가 이 채널을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증권사, 자문사 이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의 투자 액션. 다시 말해서 저희가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하는 부분들, 종목의 비중 조절, 매수, 매도, 신규 종목 편입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투자에 있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니까요. 제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다 공유를 드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셔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예전에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을 언제 드렸는지 이런 내용들은 다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수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매도를 언제 의견을 드렸는지 그리고 편입 이후에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이스페타시스로 수익 많이 봤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손절 나가게 되면은 이런 것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매수 의견 나간 종목은 끝까지 모니터링한다. 이런 취지에서 보시면 되고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있죠? 영상 하단에 설명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시게 되면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뉴스와 공시 이런 부분들 필터링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제 매매에 관련된 의견 주요 의견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만 공유를 드린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도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월에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구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신뢰도 있는 자료들 그리고 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하셔서 입장하시면 그리고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